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주변 기온과 사망 위험 및 질병 부담의 연관성에 있어서 272개 주요 주국 도시에 대해 시계열 연구를 발표하게 된 강남자생 한방병원 한방내과 엄현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자와 저널 소개입니다. 저널은 더 BMJ라는 저널에 본 논문이 게재가 되었고 2020년도에 발표된 임팩트 팩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저자 소개입니다. 제1저자는 렌지에첸이란 분이시고 2013년도에 부단대학교 산업위생 및 환경위생 보건대학교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2016년도부터 부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교신저자는 메이젠저우라는 분이시고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국립만성전염병 통제예방센터 교수 겸 부국장님을 겸임하고 계십니다. 초록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기온과 특정 질병 사망률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해당 질환에 있어 주변 기온이 최적의 상태가 아님에서 오는 위험 수치를 정량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시계열 분석을 사용하여 중국의 272개 주요 도시에서 질병 감시 통제 시스템의 일정 기간 동안 사고가 아닌 이유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통계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비사고적 이유로 사망한 모든 사망자와 주요 심폐질환으로 사망한 일일 사망자 수, 거기다 인구 통계학적, 기후적, 지리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포함시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망률 최소화 기온, 즉 사람들이 해당 기온에서 사망률이 가장 낮은 상태와 비교해 봤을 때 극도의 저온의 위험률은 14일 동안이나 지속된 반면에 극도의 높은 기온에서의 사망 위험률은 즉시 발현되었고 3일 동안 지속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사고가 아닌 이유로 사망한 사람들 가운데 14.33%는 적절하지 않은 주변 기온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기온을 총, 중등부 추위, 더위, 극한의 추위, 더위로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했는데 각각 다음과 같은 비율로 사망에 기여를 하였고 기여 위험 분율은 다양한 심폐질환에 있어 다음과 같은 수치로 사망률에 관여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요소들은 뒤에서도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감안하여 생각해보면 본 연구는 주변 기온과 모든 자연적, 주요 심폐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사이의 연관성과 중국 내에서 중등도의 추위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관련 질병의 발생률에 대한 전반적 이해, 그리고 임상 및 공중보건 관행을 개선하여 현재와 미래의 이상기후와 관련된 질병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제 논문의 개요 부분입니다. 기후를 살펴보면 현재 범지구적으로 기후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역학적 증거들이 비정상적인 주변 기온이 광범위한 심혈관 질환에 대한 사망 위험률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망률 최소화 기온에 대한 정보와 비최저 기온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심폐질환으로 인한 상대적 위험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여 기후변화와 함께 기초적인 병리학적 경로를 조사하고 관련 질병 발생을 추정하는 데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관련된 이전 연구에서는 주로 극단적 기상현상에 대한 상대적 위험도를 측정하고 노출과 반응 간의 연관성을 특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최적의 기온, 비최적 기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폐질환의 상대적 사망 위험률, 중등도 및 극도의 비최적 기온이 상대적으로 특정 질병 이환의 기여도에 대한 내용은 부족하여서 중간이나 극단적 수준의 비최적 기온이 전체 질병 발생 증가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해 파악된 바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72개의 주요 중국 도시를 포함하여 전국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전체 기온과 특정 사망률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중등도 및 극단적인 비최적 기온으로 인해 관련 질병 부담을 정량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이와 더불어 인구 통계학적, 기후적, 지리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포함한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이제 연구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는 해당 연구 기간 동안 272개의 도시에서 기상 조건과 특정 원인 사망률을 살펴보았고 이 도시들은 DSPS의 사망자 신고 자료에서 하루 평균 3명 이상의 비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 ICD-10 코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망 원인을 평가하였고 성별, 연령대와 교육 수준, 각 도시의 평균 기온과 평균 상대 습도, 대기 오염 데이터,
그리고 GDP 수치와 도시화 비율, 도시별 중앙 난방 이용 시간도 함께 고려를 했습니다. 네, 기후와 지리학적 측면을 살펴보면 중국 기상청이 발표한 기준으로 연구 대상이 된 272개의 도시는 다음과 같은 5개의 기후대에 위치해 있고 해당 지역이 전체 면적의 몇 프로씩 차지하는지는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온대 및 아열대 몬순지대에 거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과 부분입니다. 다음 표는 연구기간 동안 일일 평균 사망자 수와 기상 상태에 대한 기술 통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각 원인에 따라 총 몇 명의 사망자가 나왔는지 또 연평균 기온과 습도는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 질병 사망 위험과 기온의 관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수치들은 기온, 좌측에 있는 수치들은 각 질병에 대한 상대적 사망 위험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곡선이 빨간 기준선이 1에 닿았을 때 가장 이상적인 사망률 최소화 기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망률 최소화 기온은 평균 2.8도이고 이 수치들이 이제 1로 되도록 조정을 하였으며 나머지는 상대적인 수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좌우로 곡선들이 올라가 사망 위험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사망률 최소화 기온 외에는 사망 위험이 전반적으로 증가가 되는 추세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낮은 기온에서 더 위험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사망 위험과 극단의 온도와의 관계성에 대해 살펴볼 건데 먼저 극저온입니다. 밑에 있는 레그는 일수를 나타내며 좌측에 있는 수치는 RR, 상대적 위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이 기준선이 1보다 높으면 사망률 최소화 기온보다 사망 위험도가 증가된 거고 1보다 낮으면 낮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표들을 보시면 극저온의 기온에선 주로 레그 1 첫째 날에 사망률 최소화 기온보다 이제 상대적 위험도가 높아지고 5일차 되는 날에 최고점을 찍으면서 15일차의 사망률 최소화 기온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극저온의 기온이 발생한 그날에는 크게 사람들의 사망 위험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추위가 발생한 지 5일차 되는 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고 관련 사망도가 증가하였으며 15일째 되는 날 다시 영향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극단의 추위가 한 번 발생하면 적어도 2주 넘는 시간 동안 사람의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사망 위험과 극고온의 관계입니다. 표를 보는 방법은 이전과 같으며 결과를 보시면 극고온의 기온이 발생하면 발생한 당일날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2, 3일차에 급격하게 약화되었으며 그 다음 날에는 거의 모든 사망 원인에 있어서 상당한 사망률 변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망률 변이는 초과 사망 기간, 즉 예상보다 많은 사망이 발생한 후에 사망률 적자 기간, 예상보다 적은 사망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다음은 0에서 21일까지의 레그 데이 동안 기온과 측정 사망률 사이의 노적 연관성 특성을 요약한 표입니다.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률 최소화 기온은 22.8도로 나타났고 극저온의 기온이 극고온보다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며 극저온과 관련하여 심혈관 질환 사망이 상대적으로 호흡기 질환보다 높았고 출혈성 뇌졸중이 흡혈성 뇌졸중보다 사망률이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사고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총 사망률에 있어서 비최적 기온의 전체 기여 분율은 14.33%인 것을 볼 수 있었고 각 질환별로 기온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도 퍼센테이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심혈관 질환이 호흡기 질환보다 기온에 영향을 많이 받고 연구한 질병들 모두 저온이 대부분의 기여 분율을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최적 기온은 앞서 언급된 것처럼 중등도 추위와 더위, 극한의 추위와 더위로 나뉘어서 연구가 진행됐고 각각 다음과 같은 기여 분율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 중등도의 추위가 가장 큰 기여 비율을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표는 5개의 기후 지역으로 나눈 272개의 도시에서 비최적 기온의 상대적인 위험도와 기여 분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열대 몬순 지역은 온대 몬순 지역의 최소 사망 백분율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백분율은 기온이 낮은 것에서부터 높은 것으로 줄을 지어놓고 순차적으로 배열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 따라서 이 표를 보았을 때 아열대 지역이 온대 몬순 지역보다 온도가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온에 대한 상대적 위험도는 온대 몬순이 아열대 몬순보다 높고 고온에 있어서는 반대인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 지역에서 한랭 기온이 사망률 부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온대 몬순 지역의 사망률 부담, 특히 열과 관련된 사망률 부담은 아열대 몬순 지역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외의 지역은 실내 구간이 지나치게 넓어서 큰 유의미성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령, 성별, 그리고 교육 성취도에 대한 비체적 기혼의 기여 분율에 관한 도표입니다. 여기서는 여성, 75세 이상, 그리고 교육기간이 9년 미만인 경우 비체적 기혼 관련 사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여기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도시화 비율이 10% 증가할 때마다 극단적 고온과 관련된 사망 위험이 증가하고 중앙 난방의 사용률이 10일씩 증가할 때마다 극한 저온과 관련된 사망 위험이 감소하는 것 또한 발견했습니다. 토론 부분입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주요 도시 272곳에서 5개의 기여 지역으로 나누고 다양한 부수적인 요소들도 감안을 하여 모든 자연적 원인, 각종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과 주변 기온 사이의 연관성을 특성화하였고, 그 결과 추위와 고온 모두 다양한 심폐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 증가와 관련이 되어 있으며, 중국에서 조기 사망의 상당 부분을 비체적 기온, 특히 중등도 추위가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들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로는 저온의 영향은 2주 동안 지속될 수 있는 반면 고온의 영향은 즉시 나타나고 2, 3일만 지속되며 사망률 변이가 나타나고, 이는 추운 기온이 상대적 위험도 훨씬 크고 관련된 보건 계획을 세울 때는 고온 관련 위험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일시적인 예방 조치, 그리고 저온 관련했을 때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의 총 사망률에서 비체적 기온이 14.33%로 전체 기여 분율을 차지하고 낮은 기온이 사망률 부담의 주된 원인이었으며, 저온의 장기적 사망 효과는 인플루엔자 감염을 통한 간접적인 경로로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중등도 추위와 더위는 단지 일수가 더 많다는 이유만으로 극한의 한파나 더위보다 분율을 더 많이 차지한 것은 아닐까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비체적 기온이 주요 심폐질환의 사망 위험률을 높이며 저온으로 인한 전체 심혈관 사망률은 호흡기 사망률보다 컸으며, 이는 추위가 호흡기보다는 심혈관에서 좀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심혈관계는 추위로 인해 여러 합병증을 유발하고 호흡기계는 추울 때 감염이 증가하기 때문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저온의 출혈성 뇌졸중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또한 확인 가능했는데, 이는 저온의 혈압 상승, 고온의 혈압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통계학적, 기후적, 사회경제적 특성 측면에서 잠재적 영향들을 확인해야 했고,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기온과 사망률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의 강점과 한계입니다. 강점은 우수한 내부 일관성을 지닌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고, 그래서 외부 대표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비체적 기온으로 인한 모든 자연적, 주요 심폐질환의 사망 위험 부담의 증거를 제공하였고, 다양한 기후대 취약한 하위 그룹의 기온과 사망률 사이의 연관성, 도시 수준의 기후, 지리 및 사회 경제적 특성 측면에서 환경적 수능의 결정 요인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한다는 그것이며, 한계는 노출 측정 오류나 여러 통제 불가능한 요소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바이어스의 발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고, 사망 원인에 대한 진단이나 코딩 오류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의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의 전반적인 질병 위험 부담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비체적 기온을 포함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개인 수준 및 도시 수준으로서의 취약성 특성에 대해 이해를 통해서 현재 및 미래의 이상 날씨와 관련된 질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될 임상 및 공중보건 정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